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2019년의 키워드는 박근혜 세 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정치가 급물살을 탈 겁니다. 북한 해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정규재 대표가 보수 몰락에 관한 책임이 무거운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 문맥 자체는 이제 그 반성하고 그 탄핵파가 반성하고 들어오면은 받아줘야 된다, 아마 이런 문맥에서 세팅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그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칙을 몇 가지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랑 이제 정규대 대표님하고는 뭐 그렇게 먼 사이가 아닌데, 제가 성질머리가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좀 비판을 해놨더니, 야, 백모 조원 집발이냐 또 이렇게. 조원진 대표랑도 먼 사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독립적인 커멘테이터니까 저 나름대로 원칙을 몇 가지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제가 요새 이제 김무성류들이 뭐 인도적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참 구역질 나는 얘기예요.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인도적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반성입니까? 이게 동량 던지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거지예요? 지금 이 상태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를 베풀어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게 반성하는 사람이 이렇게 워딩이 나오냐고요. 이렇게 말본세가 이러냐고요. 이거 어디서 배워 처먹은 버르장머리예요? 더 황당한 거는, 제가 이제 태극기 집회 가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 그 청원 사인하라고 이렇게 테이블 벌려놓은 거 있어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거 테이블 좀 치우세요. 사면은요, 유죄를 인정하고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걸 간청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감옥에서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인격살인에 의해서, 그리고 야만적 인민재판의 그 야만성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거지, 감옥 자체는 사람 안 죽여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야, 박근혜가 거지냐, 무슨 뭐 인도적 배려를 이렇게 시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사면이라는 배려를 시혜 받아야 되는 대상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한 120년 전에 그 이제 프랑스 군인 안에 포병 쪽에, 육군 포병 쪽에 유대인이 들어와서 장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이제 그 애국 프랑스 사람들이, 야, 군대에 왜 냄새나는 유대인이 들어왔냐 이래가지고 증거를 조작해서 러시아 간첩이라고 몰아가지고 중형을 때렸습니다. 그 드레이피스 사건이죠. 이 드레이피스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세계 각지의 지식인 네트워크, 언론인 네트워크 이런 데에 유대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 지식인들의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거랑 같이 맞물려 가지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간에 전부 들고 일어나서 이 드레이피스 사건, 이거 잘못된 거다, 그 사람 무죄다, 또 실제로 진짜 스파이는 그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인 것도 밝혀졌어요. 그런데 드레이피스가 실제로 풀려나기는 사면 비슷한 걸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재심 무죄가 아니에요. 그게 오점이죠. 근데 그것은 말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 드레이피스가 잡혀있던 데가 남미의 그라나다라는, 지금 그러니까 브라질 위에 아마존 그 강 하고 있는 아주 극악한 지역에 그라나다라는 악마의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갇혀 있으면 죽어요, 사람이. 박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교도소에 있어요. 대한민국 구치소에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사면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인도적 배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에 대한 그러한 그
싸움이 돼야 됩니다. 일단 인도라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도 인도적이죠. 근데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인도적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처지가 반인도적이란 얘기잖아요. 반인류적이란 얘기라고. 엔타이 휴머니티란 얘기예요. 그럼 뭐가 반인류적이냐 지금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인격살인이 반인류적이죠. 그 다음에 인민재판이 반인류적이죠.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에 4일씩 몇 달을 끌고 돌아다니는 거. 이게 조리돌림 아니에요. 이거 반인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요구해야 되냐. 김무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오케이? 인격살인에 대해서 반성해라. 김무성 인격살인이 벌어진 과정에서 언론이 막 떠들 때 거기에 편승해서 한 발언록 한번 뽑아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그걸 마치 진실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기했다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 어마무시했었잖아요. 세월호 7시간, 비아그라 그룹섹스, 최태민 악령, 최순실 아바타. 이게 조중동부터 주도해서 만들어낸 인격살인 아니에요. 그거를 편승해서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좀 배짱 있고 좀 제대로 된 정치인 같으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난 박 대통령 마음에 안 들고 저 여자 한번 들이받아서 그런 말 했었잖아요. 들이받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숙청하고 싶다. 그게 내 정치적인 야망이고 욕망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인격살인 해가지고 숙청하고 제거하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때 그렇게 말을 했어야지. 그 다음에 탄핵 소추에서 탄핵 인용되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어야죠. 그때 사람 구속해서 재판 넘기려고 그럴 때. 봐라. 헌재가 판단할 때도 이 형사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과 상관없이 파면한다고 인용했다. 자, 이제 정치적인 숙청 끝났다. 근데 왜 사람을 잡아 가둬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당하게. 2017년 4월에 3월 말에. 안 했잖아. 그걸 반성해야 된다니까요. 인격살인에 편승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인민재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아닥 중이라는 거. 그걸 반성해야지 무슨 인도적 관점에서 불구속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진 게 많고 베풀 게 많아요? 김무성 씨? 말본세가 왜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슈가 나오면 이 책임론 얘기가 꼭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는 꼭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책임이 있냐? 그 다음에 그 책임을 지는 방법은 뭐냐? 우선 첫째, 정치인이 책임이라는 건 정치적 패배예요. 이런 경우. 이런 무슨 특별한 형사적인 게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삼성 장학금에 8천억짜리인가 출연시켜 놓고 거기 쫙 들어간 거 그건 그거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는 재단에 그렇게 안 집어넣었잖아요. 사람들. 재단 돈도 다 있고. 노무현 재단은 그거 안 해당해요. 정치적인 위세를 불러가지고 비로소 어마무시한 돈을 걷어들였다. 이렇게 혐의를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말 한 마리 빌려주고서 삼성을 얽어내고 그 말 한 마리를 뇌물로 였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면 그런 일들이 없다 이거예요. 형사적으로 책임질 만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책임은 그냥 정치적 패배로 끝나야지. 뭘 그걸 무슨 연쇄살인범이라고 20몇 년씩 감옥 때리고 200억 몇백억씩 그렇게 벌금 때리고 그래요. 그건 폭도 인민재판이란 소리죠. 사회 여론 몰이해서.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이거를 같이 베이스에 깔고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없이 그냥 막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반성이고 뭐고 그냥 그게 아니죠.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버전으로 이걸 옛날에 박 대통령 3대 원칙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돈키호테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흔히 돈키호테 그러면 굉장히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돈키호테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다. 그 책이요 사서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게 저기 우리가 흔히 그 아동용 도서로 이렇게 그 축약된 걸 읽고서 읽었다라고 착각하는 책들인데 실제로는 심오한 무지하게 심오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돈키호테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게 걸리버 여행기입니다. 이 돈키호테나 걸리버 여행기는 어른용 그 제대로 된 거 전체를 읽어야 돼요. 이 돈키호테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이 책이 시대착오적 기사도를 고집한 거를 풍자한 거야? 아니면 기사도라는 미덕이 없어져 버린 그런 세태, 그런 각박한 세태를 풍자한 거야? 이거 후자입니다. 기사도가 없어진 각박한 세태를 풍자한 겁니다. 그럼 돈키호테는 어떤 인물을 그리고 있냐? 한편으로는 원칙 있는 기사도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순진성이죠. 이미 중세 때의 그런 그 중세 말에 확립된 그런 그 원칙 있는 기계, 원칙, 약자에 대한 보호, 정의를 위해서 나서는 거, 그런 그 의분심, 정의감 이런 것들이 아무 사회적으로 더 이상 잘 들어먹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원칙을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밀고 나가는데 그 밀고 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순진하고 엉터리같이 좀 밀고 나가죠. 그러니까 정치적 순진성이죠. 이 두 가지의 칵테일이란 말이에요. 돈키호테가. 박 대통령도 굉장히 유사해요. 이분은 원칙이 있는 반전체주의와 정치적 순진성의 칵테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88년 이후로 혹은 그 이전이라도 북한 체제 자체를 내놓고 비판한 대통령 많지 않아요. 특히 1988년 이후로는 없다고 봐야 돼요. 박 대통령은 북한 체제 자체를 내놓고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10월 같으면은 저 체제 못 살 체제니까 북한 주민 전체가 대한민국으로 와도 된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북한의 체제를 비판했다고.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체제 자체를. 그 다음에 통진당 해산시키고요.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하고요. 전시작 정권 회수를 무기 연기하고요. 개성공단 철수를 감행하고요. 사드 배치를 감행했죠. 이거 보통 대통령 이런 대통령 없어요. 이렇게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 반북적, 반전체주의적 그 입장을 밀고 나간 대통령이 없다고요.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 있는 반전체주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인 그런 술수에 있어서는 첫째 사조직을 안 길렀잖아요. 만약에 박 대통령이요, 백모한테 아우라 빌려서 백모한테 아우라 빌려서 백모더러 가까이 지내는 척하고, 그럼 저는 이제 박 대통령 그 광파라서 이제 뭐 100억, 200억, 300억, 500억 몰고 다니죠. 박 대통령이 전화 한 통도 안 해줘도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우라만 빌리면 거기에 막 그냥 뭐 동창관계 뭐 이런 거 다 들이대갖고 돈을 만든다고요. 그 다음 돈 만들고 사조직을 만들겠죠. 시민조직이라고 만들겠죠. 지금같이 제가 하고 있는 굉장히 잘 다져져 있는 진짜 자발적 시민조직 말고 막 돈으로 쏟아 부어서 만드는 조직을 하겠죠. 박 대통령은 그런 거 안 했잖아요. 하나도 안 했다고요. 사조직을 기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또 사람을 좀 잘못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초대 검찰총장 최동욱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 막 엊그저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죽음으로 내몰고 막 이런 사람 자살로 내몰고 이 황당한 검찰을 휘두르는 게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최동욱 사람이에요. 초대 검찰총장을 최동욱을 내세웠는데 사람들은 최동욱의 무슨 여인에서 최동욱의 혼외자에 관한 의혹과 그거에 대해서 최동욱이 또 발표할 때 해당 아동은 저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동 최동욱이라고 기억하는데 저는 허리 아래 이야기는 안 할게요. 허리 위만 얘기할게요. 저는 허리 아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람 벗겨놓고 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허리 위만 얘기하면 최동욱은 무슨 짓을 저질렀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그 댓글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그 선거 때 국정원 쪽에서 뭐 사람들 가동해서 반대 여론, 문재인 반대 여론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 당시 최동욱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때 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방제 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북 노선 비판이었지, 그 다음에 북한 쪽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었지, 그게 직접적으로 박 대통령 선거운동하는 그런 댓글이 아니었다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주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얘기인데, 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대해서 최동욱 검찰이 무슨 짓을 추진했냐면 미국 법무부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아이디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디 들이밀고 이 아이디에 접속 IP 가르쳐달라. 접속 시간과. 이거를 미국에 요구하겠다라고 밀고 나갔다고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요. 2002년 효순미선 사건 때 구조랑 똑같아요. 2002년 효순미선 양 그 죽음 때 처음에는 그렇게 안 컸어요. 그게 언제 커졌냐면 그때 DJ 정부인데, DJ 정부의 청와대 민정팀에서 근무하다가 검찰 사과장, 그때는 해외 접촉 담당의 검찰 사과예요. 검찰 사과장으로 영전에 온 유모라는 검사가, Y모라는 검사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뭐를 요구를 했냐면 미국 법무부에 법무부에 대해서 그 작전 중 장갑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미군들을 한국 형법정에서 다스리겠다. 그래서 사법권 포기를 요구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만약 이런 식이라면 우리 아프간에 나가 있다든지 이라크에 나가 있는 우리 군인들이 현지에서 작전 중에 그 현지 아동을 숨지게 했을 때 우리가 아프간 법정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미국을 압박해서, 당연히 미국은 거절하죠. 미국 거절하면 그 다음에 뭐가 튀어나오냐. 우리의 사법주권이라고. 사법주권 그런 개념이 아닌데 대한민국 주권을 미국이 짓밟았다. 미제국주의자다. 양키 고홈. 그러면서 여름에 그 효순미선 양 그 죽음에 관한 시위가 강화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기름을 부은 게 대한민국 검찰이었다고요. 검찰에 종사하시는 분, 법조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고서 반성하세요. 대한민국 검찰 법조가 말이 안 되는 방식의 결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겉으로 보면은 미국이 마치 부당하게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식민지 지배국인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인상을 받게 그렇게 연출을 한 게 대한민국 검찰이었습니다. 그게 2002년 사건인데 2013년 초에 최동욱 검찰팀이 똑같은 일을 추진한 거예요. 뭐냐? 미국의 법무부를 통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본사에 불특정한 10,000개, 20,000개 아이디에 접속 IP와 시간대를 요구하겠다라고 움직였다고요. 그럼 당연히 미국 법무부에서 잘리고요. 뭐 페이스북, 트위터 본사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난리 나겠죠. 그러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괴뢰 정보를 안치기 위해서 괴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밀었다. 이렇게 이제 깡통진보는 주장할 참인 거예요. 그걸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이 했다고요. 그 검찰이.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사람을 잘못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그거 할 때 예를 들면 그 황우려 교육부 장관,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그 다음에 김상률 교문수석, 이런 인간들 데리고서 역사교육 정상화 싸움을 붙겠다 그랬잖아요. 4만 명, 10만 명 전교조 그 코아 세력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의 전부 아카데미아 전부 장악하고 있는 교수 조직에 대해서.
이런 싸움은요 생사결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 태권도 같은 거 할 때 격파를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벽돌을 내리쳐가지고 벽돌이 깨지면 손이 안 상하는데 벽돌이 안 깨지면은 제가 뼈에 금이 가잖아요. 이런 건 생사결이라고요. 딱 들어가서 먹어가지고 깨뜨리냐 아니면 내가 치명상을 입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판단이 없어요. 그러면은 싸움을 아예 안 하든지 하려면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진용 짜서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그 미숙함이 있는 거예요. 박근혜 리더십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유승민을 시켜서 김무성을 견제하고 김무성을 시켜서 유승민을 견제하고 뭐 주호영을 시켜서 김무성을 견제하고 주호영을 시켜서 유승민을 견제하고 뭐 이런 그 이의제의를 못한 거죠. 어르고 달래질 못하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으로 순진하다고요. 그 정치적 순진성과 그 다음에 아주 원칙에 충실한 반전체주의와 이 두 개가 결합해 있는 리더십이에요. 박근혜 리더십이. 자, 그러면 박근혜의 책임은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은 정치적으로 순진했다. 그게 책임이에요. 그럼 정치적으로 순진하면은 인격 살인해서 악령 씌운 여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의 아바타라 그러고 만들고 그것도 모든 언론이 조중동 포함해서 그래서 대통령제에서 끌어낸 다음에 수갑 채워서 20년 감옥 징역형 때리고 기백억 벌금 때려요? 그게 정치적으로 순진한 거에 대한 조치냐고. 그래서 이 탄핵 운운하는 사람들 그런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정치 리더십의 그 문제점 문제 있죠. 당연히 문제 있죠. 우남 이승만은 문제 없었어요? 박정희는 문제 없었어요? 문제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걸 얘기해서 그래서 탄핵했다요. 오케이? 당신 말 100% 믿어줄게. 근데 그 탄핵 수단이 뭐였어? 폭도 인격살인 아니야. 탄핵 후의 조치가 뭐였어? 폭도 인민재판이었잖아. 그거에 대해서 너 왜 한마디도 안 하냐? 그게 제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반성해. 폭도 인민재판, 조중동 메이저 언론부터 시작해서 몰아갔던 그 폭도 인민재판에 대해서, 폭도 인격살인에 대해서 편승했다는 점. 그 다음에 폭도 인민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법조를 비판하지 않았다는 점. 그걸 반성해라 이거예요. 반성이. 뭘 반성해? 그런 거 전부 싹 씻어버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오늘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좀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보수 뭐 대단결, 뭐 보수 대통합 있다고 소리 하는데 인격살인과 인민재판은요 책임지는 방법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책임과도 상관없고 보수도 아니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아프간에서 믿음이 깊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여자 끌어내갖고 망치랑 돌로 때려 죽이는 광경이거든요. 이게 폭도 인민재판 아니에요.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